주말 사이에 이 한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웬만하면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 1위는 뭐 연예인들 얘기인데 네. 주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한화 떠 있더라고요. 네. 1위가. 네, 네. 그 정도로 뭐 상장 폐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설마 한화가 상장 폐지 되겠냐 싶었는데 좀 그 거래 정지도 채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주말 사이에 거래소 측에서 뭐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거래 정지 없이 뭐 사실상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네, 그냥 한화가 거래가 재개가 된 모습인데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시장 안정 이게 이제 거래소 측이 제시한 명분이거든요. 우리 이준영 군 뭐 백장이라든가 증권사에서도 좀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로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들리던가요? 뭐 사실 그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면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뭐 증권사 오늘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증권사 대부분은 신규 추천 종목에 하나나 하나케미칼을 넣었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거래소 쪽에서 사실 1년 전에 있던 얘기를 이제 와서 거의 꺼낸 셈이 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까지 안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라고도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케미칼을 다들 네, 매수 추천을 했군요, 증권사들이. 자, 격동의 주말을 보낸 한화 사태에 대해서 우리 모니터링 증권부 심재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한화 때문에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기사를 열심히 쓰셨다고요? 네. 일단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한화그룹 재벌을 좀 거래소가 특별히 좀 봐준 거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좀 상태하고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되긴 했지만은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와 별도로 불성실 공식 법인 지정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 방금 유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혜 논란도 적잖은데요. 거래소의 빠른 의사결정을 두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상장 폐기 실질 심사 대상 지정에는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상장 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방안을 인정해서 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금 한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과정을 거친 그리고 좀 투자에 손실을 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화의 지연 공시와 거래소의 대응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금 텀을 두고 한화가 공시를 늦게 했죠. 한화에서는 업무상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2월에 공소장을 받은 즉시 한화가 공시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제까지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화가 지금 이번에 요 문제를 돌파해 나간 것이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인데요. 요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먼저 사내 대표이사가 맡고 있는 내부 거래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준법 지원인 업무에서 공시 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준법 경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공시 업무 조직을 확대해야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환 기자. 네, 심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네. 보니까 주말에 여의도에는 어쨌든 비상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분들 비상 출근을 해서 사태 추이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의문이 나오는 것들이 한화에 대해서 애널라이즈를 하시는 옆에 애널리스트 분 계시지만 애널리스트 의견이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제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주말 계속 여의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비상대기했다고 합니다. 한화사의 이 사태가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출근을 했으면은 업데이트를 리포트를 낼 만도 한데 오늘까지면은 유진투자증권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밝히고 있는 이유를 보면요. 이번 이슈가 펀더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보면은
오너 리스크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새로 보고세를 내서 투자 의견을 바꾸거나 목표가를 수정할 것은 좀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속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 애널리스트가 말한 걸 보면 한 2, 3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코멘트는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하나가 공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인데요. 네. 최근 리포트를 낸 신한금융투자를 리포트를 보면은 하나의 계열사죠.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가 가지고 있고 대한생명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하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갑작스러운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식적인 리포트는 자제하면서도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지난 주말 문자 메시지로 단기 약세다 이런 분석을 알렸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펀드 매니저의 얘기를 들으면 펀더멘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당분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네.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심재영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한화는 국민연금도 지분을 7% 이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들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외국인도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주주를 좀 배려해서 거래소에서 좀 뭔가 조치를 빨리 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글쎄요, 김승현 회장, 하나 경영진들의 오너들의 어떤 횡령 배임, 이게 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네. 자꾸만 좀 반복된다는 점에서 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